아마존의 분기 실적 발표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10월 28일에 있었습니다. 회계연도로는 2020년 3분기 실적입니다. 실적 발표 후에는 애프터아워스 프리마켓에서는 주가는 오히려 1.78% 떨어졌습니다. 이 정도 주가 떨어진 것과 아마존 실적 발표와는 크게 연관성은 없습니다. 나스닥 선물을 보면 하락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맞춰서 대부분의 미국 주식들이 오늘은 하락장에 들어가는 분위기라 그렇습니다. 변동성 장세가 지속되면서 그 폭도 좀 더 과격해지기 때문에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는 오르락 내리락 하는 장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마존의 실적은 좋게 나왔습니다. 매출면에서도 시장 예상치보다 좋게 나왔고 순이익을 보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3배나 증가했습니다. 매출에 대한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가이던스를 제시할 정도로 다음 분기 실적에 대한 자신감도 나타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실적도 좋게 나왔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비실비실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실적 숫자들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부분부터 잠깐 살펴보면 지금 보시는 주가가 아마존의 8월부터 10월 말까지 3개월간의 주가 차트입니다. 아마도 굉장히 많은 한국분들이 이 시기에 미국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만 보면 정말 큰 꿈을 가지고 서학 개미로서 미국 나스닥 주식에 야심차게 투자했을 텐데 아마존 주식을 보면 9월 달에도 계속 하락이 있었고 좀 오른다 싶다가 10월 중순부터 또 하락이 있었고 주가가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합니다. 이걸 보고 투자가 참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정말 도무지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런 주가 흐름을 보고 투자가 힘들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사실 주식 투자를 하면 안 됩니다. 아마존 같은 주식은 5년 차트를 보면 계속 우상향을 해오다가 올해 들어 좀 과하다 싶은 정도로 올랐습니다. 올해처럼 아마존 같은 주식이 급등을 할 때는 모두가 몰려들어 너도 나도 투자를 하고 모두가 주가가 상승할 것만을 외치지만 보통은 이럴 때는 버블이 형성되는 시기이고 현재 아마존 주가를 보면 아마존이 좋은 기업이고 미래를 이끄는 기업일지라도 기업 내재 가치에 비해 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항상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주가를 보면 지금의 미국 주식시장이나 전체적인 자산시장이 혹시라도 무너지게 되어서 아마존 같은 주식이 20% 정도 폭락이 온다 해도 그렇게 이상할 것도 없고 그렇게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좋은 주식이라고 한두 끝도 없이 버블을 가지고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주식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여윳돈을 가지고 단기적인 큰 욕심 없이 그냥 느긋하게 가지고 하시는 것이 맞고 시장에 매일매일에 급변하는 상황에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이번 분기 아마존 실적을 보면 프리 캐시플로우는 전년 동기 대비 26% 올랐습니다. 제 영상마다 짧게 설명드리지만 프리 캐시플로우는 영업활동으로 인해 들어오는 현금 흐름에서 케이펙스 투자를 뺀 현금 흐름으로 기업의 탄탄한 운영 및 재무 건전성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입니다. 프리 캐시플로우 부분을 좀 더 살펴보면 여기 보시듯이 영업활동을 통한 캐시플로우는 분기마다 꽤 폭등을 해서 이번 분기에는 무려 550억 달러의 캐시플로우가 있었고 이는 TTM 전년 동기 대비 56%의 성장입니다. 매 분기 캐펙스에 꽤 의미 있는 투자를 하고 있고 전년 동기 대비 117% 증가한 한마디로 캐펙스를 2배 이상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프리 캐시플로우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했으니 아마존이 이익성이 증가되면서 지금껏 쏟아부은 캐펙스로 지속적인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성장성은 멈추지 않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총 발행 주식수는 거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기업에서 개인적으로 진짜 근무하고 싶은데 제가 부족해서 취업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서 자사주 할인받고 성과급으로 스탁 그랜트 받으면 그것만 가지고도 10년만 일해도 몇 억은 쌓일지도 모르는 기업입니다. 매출은 961억 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거뜬히 넘어섰고 전년 동기 대비 37%나 성장한 실적입니다. 연말 연휴가 끼어있는 다음 분기의 실적은 이번 분기를 뛰어넘는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4분기를 합친 매출 TTM 트레일링 12months 값을 보면 매 분기 계속 성장해오는 걸 알 수 있고 미국 시장이 62% 매출, 미국 외 시장이 26% 매출, 그리고 AWS에서 12% 매출 비중이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96%나 성장했습니다. 순이익 기준으로는 전년 동기 대비 197%나 성장했습니다. 한마디로 순이익이 3배나 증가했습니다. 순이익이 늘어난 주된 이유는 제가 살펴본 결과 생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이유는 서비스 부문 매출의 증가 때문입니다. 서비스 부문이라 함은 클라우드 서비스인 AWS 매출 부분이 하나의 큰 축이고 다른 한 축은 아마존이 직접 판매하는 상품들이 아닌 풀필먼트 서비스만을 제공하여 서드파티 벤더 제품들을 팔면서 받는 수수료 수입으로 보면 될 것이고 이 서비스 관련 매출은 이익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여기서 영업이익률이 크게 나왔고 이에 따라 순이익률도 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그먼트 매출 중에 AWS만을 따로 보면
매출이 29%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56% 성장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어닝콜에서 또 나온 얘기는 아마존의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불로 사양 조정했고 다른 미국의 주요 대기업들도 아마존처럼 최저임금을 올리길 바란다고 언급을 했고 올해에만 40만 개 잡을 창출했다고 합니다. 진정한 창조 경제를 일으키고 있는 기업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음 분기 예상 실적에 대한 언급도 하였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실적 예상치를 넘어서는 가이던스를 발표하였는데 매출은 1120억 달러에서 1210억 달러 정도를 달성할 것으로 내다봤고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8%에서 38% 증가한 값입니다. 전년 동기는 코로나 이전 상황이고 다음 분기는 여전히 최악 막장으로 치닫고 있는 미국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전망한 실적이라는 점이 참 대단합니다. 어쨌거나 10월에 아마존 프라임데이 이벤트가 있었고 12월에는 연말 특수가 있을 것이고 이번 분기 실적을 보면 아마존의 예상 가이던스를 쉽게 달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 정도로 이번 분기 실적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도 미국 주시장에 5년 이상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엔 이 정도의 조정과 롤러코스터 변동성 장세에 크게 흔들리는 분들이 안 계실 텐데 많은 한국 분들이 최근 8월, 9월에 투자를 시작해서 여러 이유로 많이 흔들리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마가로 불리는 미국 테크 기업들은 미래를 먹고 사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무슨 동전주도 아니고 테마주도 아니고 시클리컬한 종목도 아니고 시즈널한 종목도 아니고 진드감치,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들입니다. 여기서 조정을 마치고 상승을 시작할 수도 있고 20에서 30% 더 하락할 수도 있고 미래의 주가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투자의 기본 원칙, 당장 1, 2년 내에 써야 하는 돈이 아닌 여윳돈으로 투자를 장기적으로 하지 않는 분들은 이번 계기를 바탕으로 자신을 반성할 수도 있는 기회로 삼아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감히 해봅니다. 그럼 이번 영상을 이걸로 줄이고 애플 실적 영상으로 조만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